네, 반갑습니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이제 주택법을 이제 공부할 시간입니다. 주택법의 기본 이론부터 먼저 볼 건데, 최근에 그 기출문제 경향이 이 주택법 문제가 좀 쉬운 거는 좀 상당히 평이하게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을 공부하면서 일단 쉬운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쉬운 이론이라 하더라도 공법 내용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요. 좀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이순할 때 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좀 잘 찍어서 맞출 수 있게 지문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택법에 처음에 공부하실 부분은 총칙 부분으로 용어 부분인데, 용어 부분도 이 주택 관련된 용어하고 또 그다음에 대지라든가 토지 관련된 용어를 두 개를 구분해서 용어 1강과 용어 2강으로 구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 순서가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는 개념, 주택법도 기본적으로 주택을 짓는 법인데, 이 주택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자, 한 번에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 단독주택으로 30개 이상을 짓든, 공동주택으로 이 등기 개수가 30개 이상을 지을 때는 이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법상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한 번에 주택을 짓는 개수가 등기 개수로 30개 이상 주택을 건설해서 이걸 뭐 분양을 하고 공급 이런 거 할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데, 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우리 건축법 용어와 비교하면서 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종류 중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취급하는 준주택,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 중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밖에 아파트 한 부분을 일부를 월세를 줄 수 있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먼저 보시고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부분을 구분해서 볼 겁니다. 자, 일단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는, 자, 주택법상 주택이란 주택의 정의를 먼저 하고 있는데, 장기간 이 세대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전부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 교재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자, 이게 건축물,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전부 일부 및 그 다음에 부속 토지까지 주택 개념에 포함하는 겁니다. 자,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질문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는 이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말하고 부속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네, 주택법상 주택 정의에는 이 건물 부분하고 이 토지 부분까지, 부속 토지까지 다 주택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법상 주택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자, 단독주택이 이렇게 주택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몇 세대가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여러 세대가 살더라도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단독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원룸주택이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살더라도, 독립적으로 살더라도 그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다중주택과 다세대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거, 우리 건축법상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거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주택들을 말합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독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이고, 공동주택은 이게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단독주택이라는 개념 안에, 자, 말 그대로 한 세대만 거주하는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중과 다가구라는 게 있는데, 이 다중주택과 다가구가 우리가 실무가 하면 원룸이라고 합니다. 원룸. 둘 다 원룸주택인데, 이 다중주택은 취사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원룸이고, 이 다가구는 취사가 가능한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별로.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자, 단독주택,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라는 용어 안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까지만 들어가지만 공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이라는 게 주택을 건설해서 이걸 이제 파는 것까지, 공급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공급, 분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들어가는데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분양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건설업자가 건설해서 이걸 분양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분양 대상이 아니고 공간도 분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은 어떨까요? 건축법. 자,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는 용어에는 이 공간하고 기숙사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이 파란색 부분 단독, 다중, 다가구만 포함된다. 공간은 제외된다. 근데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라는 용어 안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까지 건축법에서는 포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공동주택도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용어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만 들어가고 기숙사는 들어가지 않는데 자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라고 나오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동주택이라는 범위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공동주택은 뭐 기본 정의가 벽이나 복도, 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하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고 그 방마다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공동주택인데 그냥 간단하게 구분등기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단독주택 하나의 등기로만 되어 있는 거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것은 그거는 공동주택이고 여기 세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상. 자, 그 다음에 이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의 뜻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간단한 사진을 좀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독 다가구주택하고 다중주택 둘 다 구분등기가 안 되어 있는 단독주택인데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서 이 방마다 욕실은 있지만 욕실 화장실이 있지만 취사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에서 자, 일단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인데 1층이 주차장이 아니고 1층부터 주거용으로 내면 이렇게 3개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고 요 안에 이제 평면들 보면 요 방 하나에 화장실, 욕실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취사가 개별 방마다 있으면 안 되고 공동주방, 공동취사라든지 아니면 공동취사가 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취사 밥 먹는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 다중주택인 원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중주택은 실무가면 원룸주택이라고 합니다. 원룸. 다중주택 원룸은 개별 취사가 안 되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독립된 주거 형태인 취사가 안 되는 그런 원룸 구조의 이게 다중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주택의 뜻은 학생 등이 장기간 거주하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고 자, 각 실별로 이렇게 욕실은 있지만 취사는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 제한이 있죠.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합계가 662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 이하를 맞춰서 지으시면 이게 다중주택 형태인 원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법적으로 분류하는 건 단독주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다가구 주택이 딱 나오면 다중과 다가구 둘 다 단독주택이다. 구분 등기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가구는 요 각 세대별로 뭐가 돼 있습니까? 개별 취사가 설치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 평면들을 보면 이 방 안에 이렇게 욕실도 있고 취사할 수 있는 기구가 같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다가구 형태의 원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중과 다가구의 공통점은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2야, 다가구, 다중 똑같습니다. 이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이야. 적어도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 이하인데 이 그림은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로티 형태로 주차장으로 만들면 여기서부터 이제 층 계산을 해가지고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이런 식으로 앞에 다중주택은 주차장을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3개 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입니다. 자, 660이야 3개 층이야.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이야는 다중, 다가구 공통점인데 이제 차이점이 개별 취사가 안 된다 그러면 다중, 개별 취사가 될 수 있게 설계했을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가구가 되는 것이죠. 이 안에 개별 취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욕실도 있고 여기 보시면 다가구 주택은 자 보시면 개별 취사 가능하고 662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이하고 이건 이제 하나 더 조건이 붙는데 19세대 이하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가구주택은 요 1번, 2번, 3번 조건을 모두 맞춰서 지시면 다가구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거는 얘는 단독주택이죠.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세대별로 이 건물 하나로 통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주택이고 다중과 다가구의 차이점하고 공통점 같은 걸 보시면서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이제 공동주택이죠. 우리 이거는 건축법에서 배운 거랑 같습니다. 자,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층 이상이면 그때는 무조건 다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구분 등기되어 있고요. 자, 주택으로 쓰는 층이 한 개동의 면적의 합계가 자, 이게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4개 층 이하면 연립. 그 다음에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면서 4개 층 이하로 지으면 다세대 주택이 되면서 자, 다세대 연립 다 구분 등기 되어 있는 것이죠.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거니까 기숙사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층 이상이면
자, 이상인 공동주택인 것을 우리가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도 1, 2층은 상가, 나머지 3층부터 15층까지 이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다음에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으면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자, 그것도 아파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5개 장이 나왔기 때문에 대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이하면 연립이나 다세대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이제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서 4개 층 이하면 연립, 660 이하면서 4개 층 이하면 다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공부하실 때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막 헷갈리시는데, 이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라든가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민영주택. 자, 우리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은 자, 국민주택 자체가 이렇게 기역, 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주택, 기역, 니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국민주택인데, 이 국민주택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민영주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국민주택 그러면 토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이제 일부만 맞는 거지 정확한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다음어는 하나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자, 일단은 한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으로 공용 면적 빼고 주거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를 맞추면서 자, 한 1호 단독주택일 때는 호,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인데 자, 1호 1세대당 자,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맞춥니다. 85제곱미터가 25.7평이죠. 평으로 계산했을 때. 자, 근데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제곱미터로 내기 때문에 25.7평에다가 3.3을 곱해서 이 85제곱미터가 나오는데 85제곱미터 이하로 세대를 맞추고 그러면서 잘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토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이나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청, 이렇게 공공주체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토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가 건설하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를 맞춰서 지으면 국민주택의 기업번 하나 더. 자, 이번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세금 거둔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면 이게 또 국민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역은 건설 주체가 공공주체가 지으면서 85 이하고, 자, 니은벌은 건설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입니다, 돈.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자, 이게 85제곱미터 이하로 맞춰주시면 국민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 이런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민간건설회사가 니은번 민간건설회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면 그게 국민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 니은번은 누가 짓는 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기역이나 니은 중에 하나만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가 지으면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를 맞추시면 국민주택 요거는 이제 그 자금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니은번은 누가 짓는 건 안 따집니다. 공공이 짓든 민간 건설업자가 짓든 둘 다 국가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서 85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자, 기역번하고 니은번 조건을 맞춰서 85 이하로 국민주택 사이즈를 맞춰서 지으면 국민주택이고 이러한 국민주택 두 종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민영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 되는지 그럼 국민주택이 안 되는지를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 포인트니까 그런 걸 잘 맞춰가지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가 건설한다. 그런데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맞춰서 지으면 그게 국민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가 짓고 국민주택 규모를 맞춰서 지으면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민간건설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국민주택 규모를 맞춰서 지으면 그것도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니은번은 누가 짓는 건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하고 니은번을 잘 맞춰서 국민주택의 정의를 좀 살펴보시고 자, 이러한 국민주택의 두 종류 중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민영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민영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주택 규모가 우리 앞에서 1호 1세대당 이 주거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까지가 우리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석했는데 이 국민주택 규모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 1호 1세대당 85 이하가 원칙인데 자,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같은 시골로 가면
국민주택 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을 제외해서 지방으로 가가지고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그런 데서 행정구역상 읍이나 면지역이면 국민주택 규모가 1호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바뀐다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시 바랍니다. 국민주택 규모. 자, 국민주택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면서 여기 한 세대당 아까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를 맞추면 요거 이 분홍색 국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기금 같은 거 지원받아서 이것도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맞춰 지으면 이것도 국민주택이 되겠죠. 이것도 기금 같은 거 지원받아서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맞춰 지으면 국민주택이고, 자, 이런 것들 두 종류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민영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런 두 종류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민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준주택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이런 것들이 준주택입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이 아닌 건물인데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 4개를 모아놓은 게 준주택입니다. 자,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하여 인정하는 건물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거 법적으로 주택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자, 이거 개정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소형주택인데 이름이 이제 1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파트형 주택으로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은 이 연립주택을 다세주택을 규제를 완화한 거기 때문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 이 세 가지는 주택법상 주택인데 규제가 완화된 주택을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일단 이름부터 먼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들어간다. 자, 얘네들은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다만 기존의 연립보다 한 개층을 더 짓게 해준 겁니다. 이게 규제를 완화해서 이 아파트형 주택도 기존의 아파트랑 다른 형태의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하는 아파트를 질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는 게 우리가 아파트형 주택인데 자, 얘네들은 다 이게 주택법상 주택인 공동주택에 들어가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봤던 준주택은요. 여기 보시면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이고 자,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은 이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이게 건축법상 노인복주택도 노유다시설,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자, 건축법상 기숙사 이렇게 기숙사가 건축법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는데 주택법에서는 이 주택이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기숙사라는 게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하지만 주택법에서는 이게 공동주택이 안 들어가므로 이 준주택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준주택의 핵심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주택이 아니다. 그런데 주택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4개를 모아놓은 게 준주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 외의 건물이다. 그런데 주택 외의 건물과 부속토지인데 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 4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면적이 이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인데 이 건축법상 분류입니다. 건축법상 우리 이제 용도 분류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건축법상 이 4번 용도인 이종근린생활시설 분류되는 것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생활시설인데 사이즈가 500 미만이든 500 이상이든 둘 다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다중생활시설은 실무에서는 고시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도 자, 준주택에는 들어간다. 네,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생활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자,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도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준주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숙사 같은 것들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 빠지기 때문에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4종류가 기본적으로 준주택입니다. 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거 노인복지주택, 우리 이제 뭐 용인 같은 데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용인이라든가 경기도 외곽 쪽에 오피스텔,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물들 이렇게 4개를 모아놓은 거니까 이거 잘 보시고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름이 뭐였습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이렇게 이게 작년까지는 소형주택인데 1월부터 이제 1월 20일부터 개정돼가지고 아파트형 주택으로 씁니다. 자, 규제가 왜 완화가 됐냐면 우리가 일반 연립은 660을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데 이 단지형 연립, 도시형으로 단지형 연립으로 지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택으로 쓰는 층을 5개 층까지 한 층 더 올리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형 주택도 뭐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이 있고 지하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맞추면서 기존 아파트보다 더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이제 공동주택 중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자, 건설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에 지을 때 300세대 미만이라는 이 세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300세대로도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미만에는 300세대가 안 들어가므로 299세대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299 이하까지로만 건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세대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사이즈를 이제 건설업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으로 하든지 50으로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30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건설업자 마음으로 선택해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 않게끔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맞추고 장소는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이 세 종류의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한 세대별로 국민주택 규모를 맞추고 장소는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만 지으면서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이 있습니다. 자, 단지형 연립은 일반 연립보다 규제를 완화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주택으로 쓰는 층을 5개 층까지 올릴 수 있고 단지형 다세대도 일반 다세대는 662하고 4개 층 이하인데 단지형 다세대로 지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 사이즈 660 이하를 맞춰서 짓 때 주택으로 쓰는 층을 5개 층까지 한 층 더 올리게 해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일반 연립은 이게 이제 피로티 구조로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린 그림인데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 피로티 1층은 피로티에서 주차장 같은 거나 이걸 쓰고 연립주택을 지을 때 주택으로 쓰는 층을 4개 이하를 맞춰지고 660을 초과하면서 4개 층 이하로 짓고 또 세대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을 때는 연립주택 도시형으로 단정 연립을 지으면 660을 초과해서 지으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을 5개 층까지 한 층 더 올리게 해주는 게 이게 단지형 연립이니까 한 개 층을 더 올라가서 몇 세대를 더 지을 수 있으니까 이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지형 다세대도 660 이하면서 4개 층 이하로 짓는 게 단지형 다세대고 일반 다세대고 단지형 다세대로 지을 때는 660 이하면서 5개 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게 단지형 다세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단지형이니까 여러 동을 지으면서 기본적으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사이즈는 그대로 맞추고 그 다음에 5개 층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일반 연립보다 한 개 층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단정 연립이나 일반 연립 둘 다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파트형 주택은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소형주택인데 아파트형 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 줘야 되고 지하층에는 설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세대별로 60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은 폐지가 됐으니까 그거는 그냥 지워버리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세대별로 아파트형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를 맞췄었는데 그 기준은 폐지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아파트형 주택. 자, 우리 참고로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십시오. 자, 실무 가면 다가구 주택 같은 원룸 주택을 우리가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아파트형 주택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정부가 우리 이제 도시 서울시 안에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제 일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파트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원룸을 철거하고 아파트형 주택 같은 걸 지으면 훨씬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서 어떤 주거의 어떤 공급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우리 기존의 다가구 주택은 원룸 주택이고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단독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이야,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이야,
19세대 이하밖에 못 짓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럼 이 다가구 주택 원룸을 한 3개나 4개를 어떤 건설업자가 매입을 해서 전체를 철거한 다음에 아파트형 주택을 지으면 아파트형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동에 바닥 면적 합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660 이하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용적률에 맞춰 지으면 되는 거고 자 주택으로 몇 층까지 올려라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300세대 미만만 맞추면 되고 19세대인데 300세대 미만이고 규모는 국민주택, 도시형상주택이니까 국민주택 규모로 맞추니까 85 이하를 맞춰서 85로 줘도 되고 60으로 줘도 되고 20이나 30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20이나 30으로 내가지고 구분 등기를 내주는 형태가 이게 바로 아파트형 주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좀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도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지만 사이즈가 뭐 20이라든가 30 정도 사이즈의 원룸이 있는데 이 아파트형으로 지으면 공동주택이라는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20이나 30으로 세대 사이즈를 내고 구분 등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60이나 85 이하로 해가지고 뭐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정부가 이렇게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런 아파트형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소형주택이었었는데 1월 25일부터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구분을 좀 하면서 다가구 주택을 3개나 4동을 사서 철거한 다음에 도시형 중에서 아파트형 주택을 지으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윤이 되면서 주택 공급 같은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준 게 아파트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들 잘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660이면서 3개층 이하의 단독주택인데 이 아파트형 주택이면 공동주택으로 세대별로 등기되고 면적 제한이나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용적률에 맞춰서 300세대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 세대는 85 이하에서 맞춰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훨씬 더 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지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건축 금지라는 게 있는데 자,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아까 세 종류 있었죠? 기억나시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자, 아파트형 주택하고 그 밖에 일반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외가 있는데 하나의 건물 안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림 먼저 볼까요? 자, 10층짜리 건물을 줘서 자, 단지형 연립이나 아파트형 주택 둘 다 도시형인데 자, 이게 단지형 연립을 한 절반 정도 짓고 나머지 층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지으면 이거는 금지 안 되는 겁니다. 단지형 연립하고 아파트형 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하고 아파트형 주택을 지으면 10층짜리 건물에서 반은 도시형 중에 아파트형, 나머지 절반은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건축 금지로서 보시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좀 메모를 좀 해주시고요. 자, 더 중요한 게 앞에 있는 예외인데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것도 그림 보여드리면 자, 1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절반 짓고 자, 일반 아파트 구조로 이게 또 나머지 절반 5개 층을 짓는 거는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금지. 예외가 있어요. 자, 도시형 중에서 아파트형 주택을 선택해가지고 9개 층을 올리고 나머지 한 주택을, 한 층을 85제곱미터 초과하게 한 세대만 거주하게 짓는 것은 이거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왼쪽에서 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을 한 건물 안에 이렇게 합쳐서 혼용해가지고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도시형 중에서 아파트형 주택을 선택해가지고 9개 층을 올리고 그 밖의 주택을 한 세대만 짓는 것은 85 초과하게 이런 거는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도시형과 그 밖의 주택인데 그 밖의 주택을 한 세대만 짓는 건 인정하는 거고 자, 또 하나가 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형 주택을 이렇게 도시형 중에서 아파트형 주택을 절반 짓고 자, 일반 아파트 구조로 5개 층을 짓는 것을 자, 상업지역 같은 데서는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우리 어렵습니다.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보시면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에 일반 아파트 같은 것들을 함께 지을 수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하고 아파트형 주택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을 한 건물 안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파트형 주택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하나의 주택을 함께 짓는 건 되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서는 아파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일반 아파트 구조로 짓는 것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상업적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도시형과 그 밖의 주택을 하나의 건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줄 수 없지만 도시형 중에서 아파트형을 선택해서 9개 층 정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주택을 85제곱미터 초과하게 하나만 지어서 이 건물주가 살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장소가 상업적이나 준주거 지을 때는 도시형 중에 아파트형으로 반을 짓고 일반 아파트 구조로 나머지 반을 짓는 것을 또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건축 금지인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도시형 중에서 이 아파트형 주택을 한 건물 안에 함께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건물을 이렇게 10층짜리를 진 다음에 자, 도시형으로 단지형 연립을 세우고 또 도시형 주택 아파트형을 짓는 것은 불가. 오른쪽도 도시형 중에 단지형 다세대를 짓고 나머지 반을 도시형 중에 아파트형 짓는 것은 이건 불가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분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우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뭐냐면 자, 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벽체 같은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벽으로 만들어서 세대별로 구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나중에 월세를 줄 수 있게 아파트 같은 거 50평이나 60평짜리 아파트는 이렇게 그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일부를 이렇게 구분 사용을 할 수 있게 벽을 막아주고 자, 그 일부 공간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분 등기는 안 되고 구분 생활만 할 수 있게 아파트를 이렇게 개조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대표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뭐 연립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그 가변형 같은 벽체 같은 걸 막아서 월세를 줄 수 있는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분 소유권이 있으면 안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게 하나의 아파트인데 잘 보십시오. 여기다가 경계벽을 하나 만듭니다. 경계벽이 만약에 월세 같은 게 잘 안 나가면 떼어서 주인이 그냥 통합해서 쓸 수 있고 자, 만약에 이렇게 월세 같은 게 들어오면 자, 경계벽을 막아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방을 하나 내주는 게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특징은 자, 세대별로 주인 세대 쪽하고 월세 쪽 나가는 세대하고 욕실과 부엌과 현관문이 여기 또 있습니다. 아파트 한 세대에 현관문이 두 개가 있는 형태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세대 쪽도 욕실, 부엌, 주방 같은 부엌하고 현관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경계벽을 막아서 별도로 구분 생활할 수 있게 내주는 이 부분도 욕실과 부엌과 현관 이런 것들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다시 한번 세대별로 구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하되 자, 거기에 일부 공간 자체가 세대별로 구분 생활할 수 있게 주인 세대하고 일부를 떼어서 월세 쪽을 줄 수 있는 세대가 구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대신 구분 소유권이 따로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주택인데 다음의 요건이 모두 맞는 공동주택이 된다. 그래서 세대별로 욕실, 부엌, 현관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세대 간에 자, 연결문이라든가 경량구조 경계벽을 만들어서 월세가 안 나가면 경계벽을 뗄 수 있게끔 경량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월세 쪽 세대하고 주인 쪽 세대에 자, 욕실, 그 다음에 여기 부엌, 주방이겠죠. 현관 같은 게 모두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관이 두 개입니다. 특이한 아파트죠. 아파트가 연립해서 501호인데 501-1 이런 식으로 A, 501-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세 쪽 이렇게 별도로 독립적으로 셀 수 있게끔 벽을 막아서 자, 추가적으로 세대 구분형이 조건이 더 있습니다. 자,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되고 세대 주인 세대하고 월세 쪽 나가는 세대 각각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아파트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대로 구분된 각각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주거 전용면적 합계도 전체 아파트 전용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끔 이렇게 세대수 그 다음에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합계도 전체 아파트 단지의 세대 구분형으로 구분된 면적 자체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분의 1 두 개 맞추고 경량구조 경계벽이나 연결문 같은 거로 만들어주고 세대별로 각각 욕실, 부엌, 현관이 모두 있어야지만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따라서. 자, 임대주택은 주택법상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 임대주택 두 종류로 구분된다. 이것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반값 아파트인데 주택법상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요즘 이제 서울의 분양가가 많이 비싸죠. 10억이다. 토지가격하고 건물 부분이 같이 가격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 신혼부부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자, 토지 소유권은 토지임대 분양주택을 건설 사업하는 사람,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부분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토지 소유권은 건설업자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분양하지 않고. 건물 부분만 분양을 해서 건물만 사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토지 소유권자인 이 건설업자가 나중에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한테 임대차를 설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차 기간 같은 걸 정해가지고 임대차 기간을 40년까지 하고,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가 75%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4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80년까지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살 수 있고, 이게 반값 아파트로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걸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잘 살아있을 때는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평수로 해가지고선 토지임대 분양주택 해서 뭐 3억이나 4억대 서울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온전한 아파트는 아니죠. 토지 소유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건물 부분만 이 분양받은 주택이 토지임대 분양주택이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설정해서 이 건물 소유자고, 건물이 이제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매 기간마다 이게 임대료 같은 것들을 내야 됩니다. 어쨌든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40년이 끝날 때쯤에 토지임대 분양주택 소유자가 75%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다시 또 40년 정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으니까 최대 이게 80년까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값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또 따로 나올 거니까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두 번째 용어에서는 이 주택법상 어떤 대지 개념으로 좀 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